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로 미국 이란에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격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2주 연장에 있는 휴전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상당히 반가운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란하고 미국 간에 있는 관계도 측면에서는 이제 시간의 측면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알아서 휴전 부분을 선포를 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냅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유럽하고 미국이 빠지더라도 유럽하고 아시아에 따른 부분이 생각보다 타격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계속 저렇게 무대포로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한계점이 있다. 왜 그러냐? 자, 유럽 연합하고 아시아 부분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만 고통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럽 연합 자체에서 움직이고 아시아도 좀 버티다가 일본하고 한국도 뭐 진짜로 장기전이 간다라고 하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여지로 가게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 특히나 러시아는 뭐 됐던 간에 이번 형태에서 유럽하고 딜을 쳐놨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상당히 유럽 편을 좀 많이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생각보다는 난처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란이 여기에서 진짜로 고립이 될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란이 진짜로 멍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근시일 안에 대부분 4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뭐 코인 빼고 나머지 부분의 포트폴리오도 여전히 상대적 낙폭 과대 부분에 좀 더 포커싱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의 변동성도 커지고 환율도 변동성이 워낙 커졌는데요. 유가도 10% 급락이 나와서 네, 대부분 뭐 지수나 이런 부분도 그래도 원만하게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지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충 한 5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좀 많이 쉬어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4월 달에 약간씩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덕지적인 측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란 사태는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 금리 동향과 물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유럽에 따른 금리 동향하고 그다음에 물가 추이와 그다음에 미국에 따른 금리와 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제일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동안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게 흘러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인데 현재 1,7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었고 앞으로 채굴될 거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물량이 생각 외로 꽤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은 적정 정도는 있긴 하지만 파생에 따른 그런 개입량이 좀 더 많아지면 더 찍어 누를 수는 있다는 변수도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커버드 콜 부분에 따른 옵션 매도 물량도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더 많은 물량이 기본적으로 월마다 던지는 물량도 고정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건 계속 이 기초 자산이 계속 튼튼해지고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매개체가 보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끼친 그런 거를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에서도 이제 부분만 추정할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을 최근에 비트코인 커버드콜 상품을 곧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나스닥 쪽에 따른 추이에 또 변화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이제 가장 간판인 지수가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QQQ라고 해서 인베스코에서 출시했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베스코 쪽에 이제 경쟁사가 하나가 더 있죠. 블랙록이 이제 QQQ 기반과 유사한 이제 나스닥 100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이제 나스닥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부분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 시장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 이 공급에 따른 추이는 오히려 하락에 따른 추이도 같이 섞여져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체인 거래상에 있는 비중은 좀 더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번 YTD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제 CX와 디파이 부분인데 디파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다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디파이 부분에 따른 추이는 이자를 받아받기 위한 구조인데 CEX 거래 빈도가 높다라는 거, 이게 장기간 체류한다라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파이 쪽에 따른 규모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조성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도 반응이 잘 나왔고요. MSTR도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하게 130달러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비오드도 여기서 이제 대부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인베이스보다는 로비오드를 장기적으로 좀 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서클은 생각보다 비중은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어차피 뒤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좀 더 수익성을 올리는데 시간적인 차편이 생기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한 부분 지금 찍히고 있는 시점이 한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이 파일을 내가 다 먹을 거라고 하면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깔짝만 볼 거냐, 이 크게 볼 거냐, 요 차이인데 스트래티지처럼 셀러 형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 모았다라는 거. 2020년도 9월 달부터 대규모로 모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구간 이전 때부터 모으긴 했지만 그렇게 진짜 이 대규모 이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모아갔다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요인하고 두 번째 자기에 있는 재무적 환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정에 따른 기간이 다 좀 단기간에 대부분 걸쳐져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과 그 지혜로운 결단력이 전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왜 매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마스터 플랜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대부분 학생 때 매번 배웠던 게 시간적인 계획 스케줄을 잘 배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그걸 잘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인생 계획표를 한번 짜보라고 했던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 때 빼놓고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약간 레크레이션 구간에 들어갔던 구간들 빼놓고서는 거의 그려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은 시간이 흐르면 우상향이 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에서 수익과 지출 부분이 어느 구간대에서 걸쳐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게 8년 넘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툴 안에 대부분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내가 이 안에 돈을 인출해서 써야 돼. 이 기간 900일 안에 어떻게 해서는 펌핑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근데 대부분 그 돈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나 아니면 깨작깨작한 요 정도 규모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나에 따른 그런 재무 환경을 좀 고려를 해서 운영을 좀 짜는 능력치를 좀 키우시는 게 가장 나중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도 이롭고 그 다음에 또 흔들림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연습 과정이 되어져 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좀 찾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 대비 형태에서 몰빵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자금이 대부분 경색이 많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대출이나 결혼 자금이나 또는 내 집 마련이나 내 돈이 아닌 부모님 돈이나 이런 게 얽혀져 있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 내가 내 시간대로 맞춰서 인생이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시장에 우리가 맞추는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